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기초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 요 전기에 관련된 얘기와 그러면 공기조화 설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사실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는 사실 전기를 전공한 분 이외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전기에서는 어떤 얘기, 몇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냐면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전기에서 관련된 얘기는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가 순수한 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승강기 있죠? 자, 요런 얘기까지 여러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는 아파트에서는 사실 공기조화 설비는 없습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는 주로 상가 같은 데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자, 공기조화 설비는 요즘 조금 안 나오는 추세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자, 기본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기 쪽에 관련된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건 뭐 기본적인 용어라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외 분들은요, 전기 만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요 전기예요. 자, 먼저 전기 설비의 기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전압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해서 뭐 볼트 또는 볼테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몇 볼트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압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집에 쓰는 건 몇 볼트죠? 220볼트. 이게 여러분 전기의 압력이에요. 자, 그러면 전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큰 얘기가 하기가 조금 주저하죠. 그럼 혹시 수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물의 압력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의 압력은 뭐예요? 물어보면 또 얘기를 못해. 쉽게 해서 여러분 수압은 물의 압력이죠. 전압은요 전기의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압이나 수압이나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게 쉽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전기의 압력이 셀수록, 즉 여러분 수압이 셀수록 어때요? 제가 수압이 센 건 손바닥에 대면 어때요? 충격이 세죠.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의 압력이 센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그 압력에 의해서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 압력은요, 자, 수압과 똑같은 얘기인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어떤 낙차의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높이서 떨어뜨리면 여러분 수압이 셀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자, 떨어지는 압력, 이걸 여러분 전압, 수압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전기의 압력은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저압, 고압, 특별고압. 흔히 우리가 이걸 그냥 특고압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3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전류가 있어요. 전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직류와 교류로 구분돼요.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좀 다시 와야 돼요. 자, 전류입니다. 전류란 얘기는 여러분 전자, 즉 여러분 전기의 성질을 띈 게 여러분 전자라고 하는 거든요. 자, 이 전자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전기가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데 전기가 흘러간다고 흐를 유자예요. 전기가 흘러가는데 자, 2가지 형태로 흘러갑니다. 하나는요, 반드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여러분 고불고불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직류가 있고 하나는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전기는 우리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있다면 이렇게 자, 반드시 흘러갑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자, 교류인데 얘는요,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가는데, 얘는
요쪽 편에 갔다가 다시 이쪽 편에 갔다가 다시 이쪽 편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교류라고 표현하죠. 주로 직류는요,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D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주로 이 직류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건전지 있죠.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또는요, 발전기. 한전에서도 여러분 직류를 보내주는데 거의 한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직류는 없습니다. 자, 특이한 곳에 보내줘요. 자, 그다음에 교류인데요. 자, Alternating Current에서 AC라고 표현하죠. 자, 주로 여러분 우리 집 가정용이라는 집. 자, 이렇게 산업용 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 교류입니다. 자, 직류는 뭐가 좋냐면 항상 일정해. 크기가 일정해요. 자, 크기가 일정하다 보니까 내가 쓰기가 좋아요. 자, 조절하기도 쉽고. 자, 그런데 얘는요, 멀리 못 가. 그래서 얘는요, 자, 요게 반드시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기의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멈춰버려요. 즉, 왜 우리 건전지 있죠? 건전지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다가 조금 이 건전지의 사용이 다 되면, 즉, 배터리 그 압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윙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 떨어져 버려요. 결론은 얘는요, 자, 다 못 쓰고 이만큼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못 쓰고 우리가 직류는 소모가 됩니다. 근데 교류는요, 왔다 갔다 해요. 자,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 차이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얘는요, 자, 여기 올라서 이렇게 가고 다시 올라서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번 어떤 에너지에 힘을 주면요, 그 힘이 멀리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용어는 교류를 많이 써요. 근데 교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과거에 110에서 자, 225로 전기 압력을 올린 걸 승압이라고 하는데, 이 압력을 올린 이유가 더 멀리까지 보내죠. 저 멀리까지 보내면 그만큼 전기가 가다가 그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류를 우리가 요즘은 220으로 많이 쓰는 거죠. 하여튼 교류는 가정용으로 또는요 뭐 산업용으로 많이 쓰지만 직류는 자, 건전이나 발전기용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압. 전기 압력은 여러분 세 가지였죠? 저압도 있고 고압도 있고, 자, 특별고압, 다른 말로 특고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직류일 때와 교류일 때가 얘기가 달라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압일 때 직류는요 1500V 이하를 여러분 직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류는요 1000V 이하를 교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강의를 듣는 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뭐야, 직류가 지금 750V인데 자, 교류는 600V 이하인데, 여러분 이게 2000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21년 1월 1일부터 이게 바뀝니다. 아셨죠? 2021년 1월 1일부터요. 이제
지금까지는 요거 저압을 750V 직류에. 자, 교류를 여러분 저압을 600V 이렇게 배웠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1500V, 1000V로 바뀝니다. 아셨죠?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뀐 내용으로 여러분 먼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압일 때는 여러분 직류가 1500V, 그다음에 교류일 때는 1000V 이하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렇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걸 알아야 여기서부터 이어져요. 그래서 고압은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류의 고압은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특고압은 여러분 7000V를 초과하고 자, 교류도 7000V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저압을 여러분 꼭 나중에는 암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거 아셨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바뀌었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여러분 저항입니다. 자, 저항이 한번 볼까요? 저항을 여러분 뭐라고 읽냐면 레지스탕스라고 읽어요. 자,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이를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체라는 얘기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 전선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돼요. 자, 전류가 흘러가는데 뭔가 모르게 이것을 막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막는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항은 자, 레지스탕스에 이 R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항은 하면 R로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요, 전기가 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막는 힘이에요. 막는 힘. 방해하는 것. 막는 힘을 뭐라고요? 저항. 이걸 나중에 배관에서는요, 마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마찰 손실. 배관에서는 마찰이라고 얘기해요. 마찰이 크다는 얘기는 못 가게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관에서는 마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전선에서는요, 전기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선에 여러분 전류가 잘 흘러가야 좋은 거지, 저항이 커서는 절대 안 돼요. 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마찰, 저항이 커버리면 물이 잘 못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저항은 크면 안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많이 생겨도 안 좋은 거. 자, 그러면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높이를 여러분 자, 떨어지는 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생겨요? 수압이 생겨요. 그러면 전기라고 얘기하면 이걸 뭐로? 전압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압이에요. 전압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오메가라고 일구한 거 이거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의 압력인데, 자, 여기에 흐르는 양, 요거 A가 뭐냐면 전류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전류 1이 흐르고 저항은 1이 된대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는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런 거죠. 높이는 똑같아. 전기의 압력은 전압은 똑같습니다. 전압은 똑같은데 여러분 전류가 지금 1에서 0.5로 바뀌는 거죠. 전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류가 적게 흘러. 전류가 적게 흘렀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막는 힘이 크니까 잘 안 흐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저항이 어때요? 2배가 되니까 전류는 그만큼 2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죠. 저항이 2배가 되니까. 나중에 이런 관계를 알아야 돼요. 즉 저항이 크면 제가 그랬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왜?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즉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마찰 저항이 커지면 물이 잘 못 흘러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공식으로 물어봐요. 나중에는. 어려운 거 절대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조명 설비 용어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자, 조명 여러 가지 관련된 조명이 있습니다. 광속, 광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광속은 뭐냐면 램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빛이 나올 거 아닙니다. 빛이 나오는 양,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하죠. 자, 단위는 뭘로 쓰냐면, 자, 요거 루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약자로 LM이라고 표현합니다. LM.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루멘. 자, 그래서 광속은 어떤 램프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하고, 자, 광도입니다. 자, 광도는요, 자, 어떤 방향에 대한 빛의 세기.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빛에 나오는 세기를 여러분 광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광도와 광속은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셨죠? 광도는 램프에서 얼마나 빛이 많이 나오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고, 광도는요, 어떤 방향으로부터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양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주변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빛의 세기가 크면요, 멀리까지 가요. 여러분 혹시 랜턴 있죠? 랜턴 프레쉬라고 하는 거. 어떤 것 여러분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게 있어요. 멀리까지 가면 요 광도, 칸델라가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멀리까지 가는 거죠. 아셨죠? 물론 광속도 루멘도 커야겠지만, 루멘도 크면 클수록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지금 빛을 내면 그만큼 또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광속도 커야지만 광속이 작은데 멀리까지 갈 수는 없어요. 광속이 크니까 광도도 커지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프레시 같은 경우, 랜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얘는요, 그 단위를 뭘로 쓰냐면 CD, 이걸 여러분 뭘로 읽냐면 칸델라라고 읽어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자, 이런 개념들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나중에 하나씩 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조도 있습니다. 조도. 자, 조도는요, 어떤 램프가 있어요. 자, 이 램프가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여기다 여러분 책을 이렇게 올려놨어, 책을. 자, 그러면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봐야 되는 요 책 표면에서 밝기를 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까요? 일정한 평면이 밝게 비추는 정도, 즉, 밝기의 정도를 여러분 뭐라고요? 조도. 내가 원하는 곳에 밝기의 정도를 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조도의, 자, 단위는 럭스라고 제가 쓰면서, 자, 읽기는 럭스라고, 어떤 데는 룩스라고도 읽어요. 근데 룩스나 럭스나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휘도입니다. 자, 휘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눈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휘도는요, 램프가 자, 일정한 빛의 양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자, 여기에 밝기를 뭐라고요? 조도. 그런데 이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 휘도. 그래서 그 반사의 정도를 뭐라고요? 눈부심, 휘도라고 하죠. 그래서 휘도는 눈부심입니다. 휘도가 크면 클수록 눈부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걸 우리가 자, 얘기하는데 단위는요, 광도에다가 자, 나눕니다. 면적으로. 단위 면적으로. 이게 바로 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볼까요? 자, 램프가 있어요. 자, 이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빛이 세기가 있을 거예요. 그 빛 세기를 광도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 비추는 빛의 밝기를 조도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부터 반사돼서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걸 휘도, 즉, 자, 눈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기본적인,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게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가 보니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엘리베이터, 승강기입니다. 자, 이 승강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류, 여러분 우리 전류에서 직류로 가는 거 있고 직류와 교류를 배웠죠. 자, 교류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가정용으로 보내는 그런 전류를 쓴 게 교류고, 자, 직류, 반드시 뭐 배터리 같은 데 쓰는 게 자, 직류예요. 근데 한전에서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여러분 또 직류로 보내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요, 이 직류를 또 교류로 바꿔서 쓰는 또 기계 장치를 써서 쓰는 자,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류로 쓰면 교류를 자, 주 전원으로 쓰면 교류 엘리베이터, 직류로 쓰면 직류 엘리베이터요. 자,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좋냐면 여러분 직류가 훨씬 좋아요. 토크란 얘기는 여러분 자, 힘이랄 때 힘이란 뜻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게 힘이 좋냐면 직류가 힘을 줘요. 속도 조정이 가능한 것도 여러분 직류 쪽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승강기는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진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승차감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착상감 또는 승강 기분이라고 하는데, 자, 어느 쪽이 좋냐면 여러분 직류 쪽이 훨씬 좋아요. 자, 착상호차. 자, 내렸는데 여러분 그 단차가 거의 없으면 거의 대부분 직류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 좋은 것도 여러분 직류 쪽이에요. 이렇게 직류가 다 좋은 이유가 비싸요. 규리에 보통 1.5에서 2배 정도 비싼 게 바로 여러분 직류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 좀 구분하시면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동차도 상당히 많은 부품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 어떤 기계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승강기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뭐야, 뭐 박스 있고 그다음 보통 몇 개 있던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엘리베이터는요, 상당히 예민하게 작동되는 그런 기계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갖다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눌러서 그러니까. 자,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방금 본 뭐 교류, 직류도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더 많이 나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 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조속기가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뭐 하는 거고, 인터록 장치는 뭐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 또 비상정지 장치는 뭐 하고, 문 닫힘 안전장치는 뭐고, 균형추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고, 그다음 여기 완충기가 있는데 완충기는 뭐 하는 용도로 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게 교재가만 하나씩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 되면 이 안전장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좀 하시면 돼요.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몇 개만 여러분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공조 설비라고 하죠. 자, 공조 설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공조 설비냐면요, 왜 어떤 상가를 가면 여러분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에요. 네모진 구멍 같은 데에서 동그란 구멍이 있다 바람 나오죠. 여름에는 냉풍이, 겨울에는 온풍이, 이렇게. 자, 공기조화 설비는요, 주로 상가라든지 어떤 뭐 빌딩에서 여름철에는 냉풍, 온풍을 이용해서 어떤 실내 온도라든지 청정도를 유지하는 걸 여러분 공기조화 설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기조화 설비 별도로 이런 장치들이 공조실이라는 그 어떤 일정한 실에 기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름철에는 찬바람,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을 나와서 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자, 또 청정도까지 조절해주는 장치를 공기조화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공기조화 섭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전열, 이론, 원리를 좀 먼저 배우고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전도. 여러분, 전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잠깐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고체입니다. 고체. 자, 철 같은 거죠. 여기다 여러분, 이게 나무 젓가락에도 상관없고 철사에도 상관없어요. 자, 초 있는데 여기다 위에다 여러분 대고 있으면 열이 이동되는 거죠. 이렇게 열이 이동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열전도예요. 근데 이런 것만 열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여기다 스푼을 갖다 꽂아 놓으면 이쪽 스푼 쪽으로 열이 이동되는 거죠. 이렇게 열이 전도된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열전도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콘크리트가 여러분 열이 따뜻한 쪽에서 찬 쪽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열이 전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열의 대류예요. 전도와 대류는 또 달라요. 자, 대류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방열기에서 열이 방출돼요. 뜨거운 열이 방출되면서 뜨거운 열은 무조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요. 상부로 올라가요. 자, 상부로 올라가서 그 열이 식히면 차가워지면 자,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또 다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내려와.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밑으로 올라서 이렇게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이런 현상을 대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류가 꼭 공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자, 여기 자, 물을 올려놓아요. 그러면 가스불이에서 뜨거워지면 물이 막 뭉실뭉실하게 위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류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저수지도 여러분 한 정말 뜨거우면요 대류작용이 일어나요. 근데요 여러분 기류와 대류는 좀 달라요. 기류는 여러분 공기의 흐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바람이라고도 하는 거죠. 기류.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 자, 대류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밑에서 이게 자 순환되는 과정을 대류라 하고 기류는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을 얘기한다는 거.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복사입니다. 자, 볼까요? 열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 열의 매질, 자, 매개체가 자, 매질을 거치지 않고도 열이 전달되는 것. 여러분, 태양은요, 사실 타는 거예요. 타는 중이에요. 얘는 뜨거운 열이라고요. 이 열이 여러분, 우리 지구까지 전달되는데 지금 어떤 매개체가 없이도 여러분,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동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복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열과 직접 접촉하지 않죠. 제가 뭐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으면 뜨겁겠죠. 그런데도 다 있지도 않은데 이 열이 우리 지구까지 전달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 대류, 복사의 관계를 보면 지금 모닥불이 있네요. 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손을 대고 있으면 뜨거워요. 이게 지금 열의 대류작용에 의해서 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자, 쇠꼬쟁이를 대고 있으면 열이 이동되는 거죠? 열의 전도 때문에. 자, 그런데 얘는요, 내가 직접 되지도 않는데 옆에서는 여러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사실 여기서는 안 뜨거워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요? 열의 복사에 의해서 자, 열의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기조화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공기조화의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통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다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만 배울 거예요. 자, 전부들
공기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는 전부를 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기 방식이 있고 전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공기 방식은 여름철에는 차가운 공기를 만들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서, 자, 여름에는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서 냉풍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난방하는 방식, 이게 전공기 방식이에요. 근데 전수 방식은, 자,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찬물을 이용해서 그 차가운 냉기를 전달해 주는 방식은, 자, 여름에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그 따뜻한 느낌을 이용해서 난방하는 방식을 전수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전공기 방식은 단일 덕트 전풍량 방식, 단일 덕트 변풍장 방식, 자, 이중 덕트 방식, 멀티온 유닛 방식, 각층 유닛, 유인 유닛.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요, 전수 방식은 딱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자, 요거, 요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얘는요, 요렇게 딱 한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전체 총, 자, 뭐, 이걸 나눈다면, 세분화 나눈다면 5가지에 대해서만 배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는지, 자, 이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많이 안 어려워요. 그렇게. 그래서, 자, 보시면 되는데. 자, 전공기 방식 한번 볼까요? 자, 덕트 내부에. 얘는요, 전공기 방식은 공기를 보내줘요. 자, 공기를 보내줄 때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덕트예요.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요, 전수 방식은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배관으로 보내줘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덕트, 이렇게 여러분 보면 뭐 사각 덕트 이런 것만 꼭 덕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고깃집에 가면, 자, 연기가 나올 때 여러분 연기를 빨아들이는 동그란 통이 있죠. 여러분, 그것도 덕트예요. 원형 덕트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니까. 자, 네모집은 여러분 사각 덕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덕트를 이용해서 여러분 공기를 보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인데, 전공 방식은 반드시 덕트가 필요하고 전수 방식은 반드시 배관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덕트 내 공기를 보내서 냉난방하는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쪽으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자, 따뜻한 온 냉풍을 보내. 그러면, 미안해, 따뜻한 냉풍이 아니라 따뜻한 온풍이죠. 자, 온풍을 보내주면 겨울에 난방용으로 써먹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자,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 이중 덕트는 덕트가 2개예요. 무조건 찬바람, 무조건 따뜻한 바람 2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2개를 여러분 섞어 써요. 자, 단일 덕트 전풍량 방식, 단일 덕트 변풍장 방식들은요, 무조건 덕트가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찬바람, 겨울에는 무조건 따뜻한 바람만 보내주고, 이중 덕트는요,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덕트를 2개를 써요. 자,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그래서 이걸 내가 섞어서 쓰는 거죠. 자, 멀티온 유닛 방식도, 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덕트를 하나, 자, 2개에서 나중에 하나로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하여튼, 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수 방식은 여러분 배관을 쓴다고 그랬죠? 배관에 여러분 온수를 보내고 냉수를 보냅니다. 자, 이 방식을 여러분 펜코일 유닛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실제 어떻게 생긴 것도 부분도 익히시지만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가면, 여러분 창가 쪽에 가면, 특히 여러분 겨울철에 따뜻한 바람이 창가 쪽에서 여러분 솔솔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 펜콜 유닛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수예요. 전수 방식입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 유닛이 있어요. 유닛이 여러분 이런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배관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뒤로는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팬이 있습니다. 팬. 자, 이렇게 팬이 있고, 자, 코일이 있는 거죠. 자, 요 통이 여러분 유닛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 제가 여기다 뭘로 보냐? 온수를 보내죠. 그러면 요 코일에 여러분 지금 온수가 지나가면서 팬을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전원을 꽂아요. 꽂아놓고 제가 팬을 이렇게 뚝 돌리면요, 이 팬이 돌아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요 위로 나오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팬코일 방식은요, 자, 겨울철에는 온수를 공급하고 여름철에는 냉수를 공급해서 자,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고 자, 여름철에는 자, 냉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은요, 주로 자, 큰 하나의 실이 큰 체육관, 강당, 극장 이런 데는 쓰지 못해요. 실이 작은 곳이 여러 개 있는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지만 전공의 방식은요, 자, 실이 큰 데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강당이라든지 극장 같은데, 자, 이런 데도 주로 많이 쓰는 게 전공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제가 기초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시설교는 여러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교는 또 제가 어떤 설명을 들으실 때 아, 저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아셔도요, 거의 60% 이상은 여러분 이미 다 학습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시설교는 주로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온 것을 많이 활용하세요. 더군다나 좋은 게 뭐냐면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하면 여러분 사진이라든지 또는요, 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또는요, 사진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제발 이런 걸 좀 많이 활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찾아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초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본 강의를 여러분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자, 기본 강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11, 12월 달에 기본적으로 석 달 동안에 아주 심도 있게 하는데요. 자, 시설교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11, 12월 달에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시설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꼭 반드시 저는 여기에서부터 저기가 필요한 데까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위에서 판서를 할 겁니다. 그 판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무조건 여러분 필기를 노트에다 꼭 좀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림도 그리면 거기에 관련된 그림까지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그 과정이 이해가 되는 과정이니까 꼭 필요로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이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요,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 번 판서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자, 빨리는 안 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활용해서 자, 어떤 내용을 이제 조금씩 기초부터 자, 좀 기본까지 심도 있게 좀 자, 강의를 좀 시작할 거니까 그때서는요, 조금 자꾸 여러분 좀 힘이 들겠지만 판서를 하는 내용을 꼭 같이 여러분 노트에 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과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특히 여성분들은 상당히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저를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기초 강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